바로 김하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바로 유틸리티 부문에서 골드 글러브를 거머쥐며 아시아 야구사의 길이 남을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시즌 김하성 선수는 이루기 힘든 유틸리티 부문뿐만 아니라 내야 부문에서도 후보에 올라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죠. 아쉽게도 내야수 부문에서는 니코 호너에게 밀려 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때의 긴장감이란 정말 누가 뭐래도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틸리티 부문에서 그 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가 아시아에서 최초, 더 나아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상을 받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되었네요. 자, 이제 이 골드 글러브 상이라는 게 뭐 하는 물건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KBO 리그에서 말하는 골든 글러브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MLB에서는 수비를 가장 잘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랍니다. 1957년 야구용품으로 유명한 롤링스사에서 선수들의 수비 능력을 치하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 후로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에서 각각 수상자를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투표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독이나 코치들의 투표가 75%, 그리고 미국 야구 연구 협회에서 개발한 수비 지표인 SDI가 25%를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0년에는 팀 골드 글러브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추가되었고, 지난해부터는 유틸리티 부문이 신설되었는데, 바로 그 부문에서 김하성 선수가 쾌거를 이룬 것이죠. 먼저, 유틸리티 부문 골드 글러브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주어지는데, 특히 수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지난 시즌 타티스 주니어의 부재를 훌륭히 메우며 유격수 자리를 지켰고 올 시즌에는 보가치의 합류로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지요. 김하성 선수의 유연함은 대단합니다. 한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고 매니 마차도가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는 3루수로, 보가치가 결장했을 때는 유격수로 출장해 그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의 수비 능력은 여러 포지션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죠.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골드 글러브 상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골드 글러브는 수비에 초점을 둔 상으로 메이저 리그에서는 매년 최고의 수비 선수들을 선정해 수여합니다. 그리고 김하성 선수의 경우 SDI 지표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보이며 선두를 달렸는데요. 이는 그의 수비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에는 감독, 코칭 스태프들의 투표가 75%, 그리고 SDI 지표가 25% 반영됩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 두 부문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격수 부문에서는 불행히도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최종 SDI 지표에서는 여전히 1위를 기록하며 그의 수비 기량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수비 능력을 인정받아 유틸리티 부문 골드 글러브를 수상한 것은 단순히 상을 넘어선 아시아 내야수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메이저 리그에서의 김하성 선수의 발자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틸리티 부문은 일반적인 포지션별 수상과는 달리 여러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들의 수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전문적인 수비 지표를 기반으로 하며 주로 SDI와 유사한 지표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계산 방식은 공개되지 않아 우리는 그저 추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성 선수는 지표상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보여줬는데 그의 증가폭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이루수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3루수, 유격수에서도 괄목할 만한 수비 능력을 선보이며 팀에 꼭 필요한 멀티플레이어임을 입증했습니다. 사실 그의 이러한 멀티 포지션에서의 활약은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의 그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고 이는 유틸리티 부문에서의 수상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죠. 수상에는 여러 요소가 반영되기 마련인데 특히 유틸리티 부문에서는 수비 지표만을 가지고 수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가 보여준 수치만 놓고 본다면 분명 수상 후보로 손색이 없었음에도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하성 선수가 수상할 자격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야구 선수가 경기 외적으로 가지는 명성이나 인지도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정확한 내막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분명 그의 이름을 내셔널리그, 아니 야구 역사의 길이 남길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내야수로서의 탁월한 수비 능력을 인정받아 골드글러브를 향한 강력한 욕심을 드러낸 바 있지만 그가 더욱 소중히 여긴 것은 다름 아닌 유틸리티 부문의 수상이었다고 합니다.
다재다능한 그의 능력이 팀의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죠. 김하성 선수는 그간 유격수와 3루수 포지션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메이저 리그의 강력한 내야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포지션에서의 활약은 그의 시장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팀 입장에서 보면 한 선수가 여러 포지션에서 고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자산입니다. 그의 이러한 성취는 아시아 출신 선수들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국인 첫 수상이라는 기록을 넘어서 아시아 내야수로서 메이저 리그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내야수 포지션에서 아시아 선수들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김하성 선수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자신이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활약을 통해 아시아 유소년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야수로서 메이저리그의 무대를 누비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룬 성과는 많은 아시아의 젊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 출신 내야수들이 빅리그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선수는 그러한 의심을 깨고 선수들의 꿈을 지키는 역할을 해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성취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야구 역사의 길이 남을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죠. 김하성 선수의 골드글러브 수상은 한국 야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야구 전체에 큰 의미를 지니며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내야수들에게도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분명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하성은 MLB 사무국과 골드글러브 주관 업체 롤링스가 6일 발표한 골드글러브 수상자 명단에서 김하성은 유틸리티 부문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내셔널리그 NL 이루수 부문에선 니코 호너 26 시카고 컵스, 브라이슨 스토트 26 필라델피아 필리스 그리고 유틸리티 만능 영역에선 무키 배츠 31 LA 다저스와 한국계 토미 에드먼 28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함께 최종 후보 3인에 들었다. 이루수 부문에선 호너에 밀렸지만 김하성은 유틸리티 영역에선 배츠와 에드먼을 제쳤다. 올 시즌에 김하성은 내야에서 철벽을 과시했다. 이루수로 106경기 98회 선발 출전 856과 3분의 2이닝에 출장했다. 3루수론 32경기 29회 선발 출전 253과 3분의 1이닝, 유격수론 20경기 16회 선발 출전 153과 3분의 1이닝을 맡았다. 수비율은 이루수 중 0.991로 가장 좋았고 3루수 0.986와 유격수 0.966로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 몸을 내던지는 허슬 플레이와 안정적인 수비로 어섬 캠 놀라운 김이란 애칭도 얻었다. 2021년 MLB 무대에 진출한 김하성은 지난해엔 골드글러브 유격수 부문의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당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뛴 댄스비 스완슨 29 시카고 컵스에게 밀렸다.